안녕하세요. 아트수다입니다. 재벌가의 미술품 컬렉션은 흔히 탈세, 조세회피, 상속의 수단으로 알려지며 항상 베일에 가려져 왔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은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국보급 고미술 컬렉션부터 고 이건희 회장, 홍라이 관장 부부의 리움미술관 건립과 현대미술품 소장을 합쳐 한국의 미술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쳐왔죠. 지난해 10월 별세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방대한 아트 컬렉션이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고인의 유족들이 상속세를 자진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감정에 들어간 이 회장 컬렉션은 삼성미술관 리움의 소장품을 뛰어넘는 초인류급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탁월한 천재 한 명이 2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인재경영 철학을 그림 소장에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림도 대표작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건희 컬렉션에는 국보급 고미술부터 수천억에 달하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대표 현대미술 작품들까지 약 13,000여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무렵 국보 100점 수집 프로젝트를 실행할 정도로 고미술품에 애착을 모인 이 회장의 컬렉션에는 청어백자 매죽문 항아리 국보 219호, 정선 인왕제색도 국보 216호, 이암 화조구자도 보물 1392호 등 국보 30점과 보물 82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술을 전공한 부인 홍라이 전 리움미술관장의 조언에 따라 국내 작품 2200여 점과 서양 미술품 13,000여 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 김한규의 전면점화 등을 포함해 피카소가 연인을 그린 도라마르의 초상, 색채미술의 대가 샤갈의 신랑 신부의 꽃다발, 빛의 화가 모네가 그린 수련 등 세계적인 작품들 역시 이건희 컬렉션의 일부입니다. 특히 경매 시장에서 1,000억 원대에 팔려 화제를 모은 미국 추상주의 거장 마크 로스코의 생면 추상화와 현대 조각의 거장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청동 조각 2부도 있습니다. 팝아트의 대가인 앤디 워홀, 제프 쿤스, 데미안 허스트의 대표작도 이건희 컬렉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미술시장의 규모가 4천억 원 정도인 것에 비하면 고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은 세계 10대 미술관 수준의 컬렉션으로 2018년 모든 소장 작품을 경매로 처분하고 기부한 록펠러 3세의 컬렉션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재벌들의 미술품 컬렉션은 늘 호기심과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만 돈이 많다고 세계적인 컬렉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력 외에도 안목과 열정, 철학을 가진 컬렉터만이 위대한 컬렉터로 기억되고 사회적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미국 현대미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전설적인 컬렉터 패기 구겐하임은 자신의 소장품 전부를 재단에 기증하고 세상을 떠나며 나는 미술 컬렉터가 아니라 미술관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문화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소장품을 미술관으로 끌어와 대중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체하는 물납제도 그 방안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피카소 미술관이 있는데요. 프랑스 마레지구에 위치한 피카소 미술관은 자신의 작품을 되도록이면 팔지 않고 본인의 소장으로 보관했다는 피카소가 92세까지 장수하면서 특유의 여성 편력을 휘두른 탓에 결국 많은 상속인들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20세기 예술의 아이콘이 되며 작품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가 되자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부담스러워하자 프랑스 정부에서 작품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현재 피카소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17세기의 세금 징수관의 저택이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물납제를 뜻하는 다시용을 통해 회화 203점, 조각 158점 등을 대납받은 정부는 피카소의 작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한 미술관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색시대의 자화상부터 정무라, 나무의자, 올가의 초상, 도라마르의 초상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작품들 외에도 세잔, 르누아르, 마티스, 모딜리아니 등의 작품 150여 점과 피카소가 소장하고 있던 2만 1,000여 점의 그림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렇듯이 1968년 세계 최초로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했으며 증여세와 재산세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후 귀스타브 쿠르베의 세상의 기원, 그리고 베르베르의 천문학자 같은 약 200억 원가량의 미술품을 국가 컬렉션에 포함하게 되었죠. 11조 원대로 확정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삼성가와 정부는 과연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될까요?
유족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대안 중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미술품을 경매에 내놓을 것이라는 추측,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해외 옥션에서의 판매를 선택할 거라는 예측 등이 있었지만 해외 컬렉터에게 문화재나 고미술품을 낙찰될 경우 다시 한국으로 반환되는 것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은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하고 상속세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낼 수 있게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미술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공립미술관이 세금을 들이지 않고 미술품을 수집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 일본의 경우 법률상 등록된 특정 등록미술품에 한해 상속세 물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특정 재산의 물납을 허용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속세 부담의 이유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에서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이후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토론회를 거치하는 등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미술 시장에선 삼성 소장 이력 자체가 보증 수표로 통하기 때문에 해외 유명 컬렉터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고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사이톤블리의 1968년작은 매우 중요한 인기작으로 최소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마크 로스코의 추상은 가장 선호하는 연대인 1956년작 붉은색 위에 흰색으로 500억 원을 넘길 것이라고 감정했습니다. 앤디 워홀의 마릴린 작품 중 대작에 속하는 1979년 45개의 금빛 마릴린은 감정가가 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회장이 좋아한 작가 로댕의 1881년 브론즈 작품 이브는 200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900만 불에 낙찰된 작품으로 현재 가격은 150억에서 200억으로 추정됩니다. 자코메티의 1950년 브론즈 조각 초원의 가격도 180억에서 2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죠. 거대한 초록 사과가 방을 가득 채운 마그리트의 1952년 작품 리스닝룸은 추정가가 100억에서 120억으로 그보다 규모가 큰 1952년작 빛의 제국이 2002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265만 달러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작년 동학개미, 서학개미 운동을 일으키며 주식 열풍이 부는가 하면 초저금리 시대 갈 길 잃은 유동자금이 미술품 경매 시장에도 몰리며 예상치 못한 화랑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돈 되는 미술품보다는 이미 돈이 된 미술품의 구매가 몰리는 불균형을 일으키며 예술로서 사회적 진화의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갤러리보다는 미술품을 대체 자산 혹은 투자의 대상으로만 보는 추세로 장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테크나 투자의 대상으로만 보는 미술품 컬렉션보다는 사회적 가치로서 시대를 앞서 리드하고 문화, 예술, 철학의 근본을 만들어주는 예술가를 키워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트수다였습니다.